하루는 승상 부인이 아들 구경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12살인데도 아직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으니 배도의 난군인 주생에게 공부를 배우도록 하여라. 주생이 그렇게 글을 잘한다고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주생은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했습니다. 이제 승상 부인의 딸 선화와 만날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주생은 공부를 배우러 온 구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차라리 내가 너의 집에 머물며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경은 이 말에 감사하며 그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도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집에서 머무신다고요?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승상께서 돌아가신 후 남기신 책이 3만 권이나 된다고 하여 글 공부를 하려고 그 댁에 가서 지내려는 것이네. 배도는 주생의 변명을 듣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주생이 승상 부인의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주생의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경을 가르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선화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선화의 방으로 가는 담장을 여러 개 넘어 몰래 선화의 방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선화는 그 기척을 듣고 소동파엣이 하실랑을 읊었습니다. 주련 밖에 누가 와서 수놓은 문을 미는 것일까? 헛되이 사람을 불러 꾸던 꿈이 선녀들의 궁궐 깊은 곳에서 끊어졌네. 알고 보니 바람이 대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구나. 주생이 시에 화답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하지 마시오. 정말로 여기 아름다운 이가 왔소. 선화가 모른 척 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주생은 슬쩍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을 함께 보냈지요. 다음 날 주생은 또 선화를 찾았습니다. 선화는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만나지 못할 때에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괴로웠는데 당신과 함께하고 나니 이젠 저를 떠날까 두렵네요. 게다가 혼인 전에 서로 만나고 말았으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더럽게 여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요? 주생은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자네가 여인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지. 언젠가 꼭 청혼할 것이니 그만 슬퍼하시오. 선화는 눈물을 거두고 작은 거울을 두 조각으로 나눈 뒤 한 조각을 주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혼인할 그날 이 거울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밤 만났습니다. 선화에게 푹 빠져 있던 주생은 갑자기 배도가 생각났습니다. 너무 오래 집을 비우면 의심을 살까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 하룻밤을 보내었는데 선화는 주생이 떠난 빈 방에 들어와 주생의 짐을 몰래 풀어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배도가 준 시를 발견하자 질투심을 참지 못한 선화는 그 시를 지워버리고 대신 다른 사람과 재혼한 예전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썼다는 아나미라는 시를 써두었습니다. 선화에게 돌아온 주생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승상 부인의 잔치에 배도가 참석한 날 배도가 이 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배도는 주생에게 물었습니다. 난구님, 승상 부인 댁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경의 공부가 남아서 그렇지. 구경이 아내 될 사람의 동생이라서 그렇습니까? 주생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배도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자 주생은 넙죽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배도는 그 앞에 선화가 쓴 시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군자라는 사람이 담을 넘어 여자 방에 들어가셨다니요.
당장 생산부인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주생은 배도를 끌어안으며 애걸했습니다. 선아,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지 않소?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드는 것이오? 그 말에 배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저와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저도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생은 다급히 선화를 찾아가 다른 핑계를 대며 이별을 알렸고 배도는 집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는 주생을 설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생은 선화에 대한 상사병에 걸려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구경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주생도 참석했는데 주생과 선화는 그곳에서 서로를 엿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뒤 배도 또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배도는 주생의 무릎에 누운 채 울며 말했습니다. 봄꽃이 지기도 전에 두견이가 먼저 울다니. 이제 낭구님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군요. 제가 죽으면 선화 아가씨와 혼인하셔요. 다만 저를 낭구님 오가시는 길 옆에 묻어주시어 죽어서 다시 만납시다. 말을 마치고 배도는 죽고 말았습니다. 주생은 호숫가 옆의 길가에 배도를 묻어주고 배도의 집을 떠났습니다. 선화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구경이 죽은 상황에서 그곳에 몸을 의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생은 어머니의 친척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주생은 부자인 친척을 찾아가 좋은 대접을 받고 지냈지만 선화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꾸만 말라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척은 선화의 집안과 아는 사이라며 당장 청혼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두 사람은 혼인 약속을 하게 되었고 기쁨에 찬 주생은 선화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선화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주생은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군대로 징집되어 버렸고 결국 선화를 만나지도 못한 채 조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권여장이 주생을 만나 기록하여 전하였다고 합니다.